입학계엄이라고 몇 번 얘기해! 결혼 공무집행 방해다 이는 내란죄야.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냥 쇼질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로그인 쇼, 전재수는 까르띠에 쇼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재명은요 반미 쇼하고 자빠졌습니다. 정치적 쇼의 안보를 팔아 제끼고 있는데요. 제대로 미국한테 경고장 받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거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이다라는 기적을 일구어내면서 우리에게 종의 멍에를 벗기고 왕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자유가요 안팎 끝으로 도륙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요 이재명 정부의 억압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윤철원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제도권 안에 있는 소위 정치권 나으리들을 보면요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이죠. 비상계엄 당시에는 좀 놀라움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는요 국가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들다고 부모한테 가서요 왜 나를 낳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르지 않다라고요. 지금의 힘듦은요 자유를 완벽히 삭제당한 미래보다 100배, 1000배 나은 겁니다. 불의를 보고요 지 몸살이게 바쁜 정치인들 보면요 악의 편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우리 정치권을 향해서 엄중한 경고를 때렸습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건데요. 자, 주한미군 사령관이 뭐라고 했냐면 전자권 전환에 이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이비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요 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요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 조건에 집중해야 하는 거지. 한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 반미해가지고 이재명 지지율 바짝 올리기 위해서 전자권 환수다라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중한 경고장이 떨어진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낱낱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때입니다.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고요.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숏폼 계정 같은 경우는요. 일방적으로 영상이 삭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억압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 우파들까지 활성화시켜줍니다. 우파 플랫폼이 커져가야지만 이 억압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청년기업, 애국 우파 기업들, 제품들 선별해가지고요. 쇼핑몰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거기에 많이 클릭해주시고요. 제품 구입해주시는 것도 우파 플랫폼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는요. 직접적인 소통, 이것을 가장 크게 점수를 주기 때문에 구글 자체에서 이 우파 플랫폼을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클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근 보도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영의 헛발질, 정동영의 나비 효과로 인해서 안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제, 한미동맹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정치적 편의가 안보를 앞설 수 없다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치명적인 일침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 무서운 경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 이건 단순한 군사적인 발언 아닙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자주국방이다 뭐 양키 뭐 집으로 가거라 뭐 이러면서 춤추고 있죠. 이게 껍데기 좋은 말로 포장해가지고요 이 좌파들 지지율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자권 서두르는 건 사실상 동맹의 틈을 벌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쇼라는 것을 미국이 벌써부터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재명이가요 인도 방문하고 있죠. 베트남 방문하고 있죠. 프랑스 마크롱 불러가지고 손잡고 있죠. 브라질의 룰라 만나가지고 어이 브라더 막 이러고 있죠. 이거 뭐냐면요 미국한테 대놓고 지금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반미 노선 택했고 친중으로 가겠다. 나 어쩔래? 배째라 어쩌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거 벌써부터 미국이 꿰뚫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자권 전환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휘권을 가지고 오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건데요. 미군이요, 지금까지 외국군의 지휘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예외적인 사례가 있긴 했는데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외국군의 지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 프랑스나 영국 지휘군에 따라서 부대가 움직인 적은 있습니다. 소부대가. 그런데요, 미군이 군사 전략에 대해서 이거를 누구에게 지휘 통제를 받는다? 없습니다. 미국 군사 전략에는요, 퍼싱 원칙이다라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미군 사령관 존 퍼싱 장군이요, 미군은 반드시 미군 지휘관의 지휘 아래에 독자적으로 싸운다라고 선언한 데 유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은요, 국가 주권의 자군 보호를 위해서, 미군의 보호를 위해서 외국 지휘관에게 작전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전작권 환수하면 우리가 다 대빵인 것 같죠? 자,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요, 무엇을 공유하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보와 계획에 대해서는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무기들에 대해서는 공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군의 최종 결정권이 독점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기획, 조인트 플래닝은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요, 핵 자산이나 한반도 유사시에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한국군과 계획을 짭니다. 그거는 오케이. 예전에는요, 미국이 결정한 내용을 한국이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요, 이제부터는 한국의 목소리가 계획 단계부터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미군이 다 짜고, 자, 가자, 고! 이거 했지만, 이제는 뭐냐? 한번 얘기해봐. 그래, 너네들 생각 어때? 이 정도 단계까지는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 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략에 대해서 결합하는 이런 훈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핵무기를 발사하거나 전략 자산을 최종적으로 투입하는 결정은 오직 어디에게 있냐?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미국의 법적 전략적 원칙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나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오케이, 그 무기 사용에 콜 때려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이야기는 가능해. 그러나 폭격기가 출격하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이거는 누구의 결정이냐? 미국 대통령의 결정이다라는 거죠. 자산의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게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인 통제권, 전략 자산 자체의 소유권, 미군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한국군의 사령관이요, 미래 연합사의 지휘권을 갖더라도 미군의 핵심 전략 자산을 직접 명령하거나 움직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한반도 유사시에요, 미국의 압도적인 증원 전략 자산의 즉각적인 투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느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요,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치적 인기를 위해서 이 생명줄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요, 미군은요, 한국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주둔한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미군은요, 한국이 요구할 때까지 우리나라 땅에 있는다라는 거죠. 못 간다라는 겁니다. 바지끄댕이 딱 잡았다라는 겁니다. 뭐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으로. 세상에 이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외교를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소름이 끼치는데요. 자,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똥자려 넘기려고 하고 있을 때 이것을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다라는 칼을 뽑아가지고 잠시 브레이크를 단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요, 지금 대한민국 죽기 일보 직전이고 이미 암이 퍼져가고 있어, 제발 수술 좀 하자라고 밝힌 겁니다. 전한길 대표가 방송에서요, 정말 귀에 쏙쏙 들리는 거, 아니 건강검진을 했어, 암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냐고. 수술을 하든지 다시 정밀 검진해야 되지 않겠냐. 선관위 감사해야 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가 썩었는지 국민들하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어떻냐? 암을 발견한 의사 선생님, 야,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서 지금 탄핵을 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거죠. 언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다라는 집이요, 불타고 있는데 불을 끄기 위해서 창문 하나 깬 걸 두고 불법을 운운하면서 집을 구하겠다고, 집 안에 있는 가족을 구하겠다고 불 속에 뛰어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낸 겁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빛의 속도로요 나타난 이준석이가 국회 밖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거 비상계엄은 불법이야, 내란죄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내란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 영상 제가 영상 마지막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요, 우리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진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강한 브레이크를 건 거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은요, 그 수술 과정의 통증일 뿐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건강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자유는요 거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피로 세운 한미 동맹을요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탁 토스 받아가지고 한미 동맹단으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가장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쐐기를 박은 이유도 명확합니다. 한미 동맹의 틈을 벌려가지고요 이 빨갱이 레드팀이 붙으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미국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So 땡큐 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불의를 보고요 입을 다문다라고 하면요 그거는 악의 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불의를 지키고 한미 동맹이다라는 든든한 울타리 속에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를 그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요 자유 민주주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요 이 밭갈이 하듯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희망이 없죠. 그런데요 지금 10까지 흡수한 2030들이요 대한민국을 업고 다시 산소를 불러 일으키겠다라고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오산 공군기지 앞에서 뵙겠습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 불법 계엄이다. 이 미쳤어. 불법 계엄이라고 몇 번 얘기해. 저런 공무집행 방해가 이런 내란죄야.